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진규입니다. 앞선 연사분들 발표 내용을 제가 정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된 좋은 전략과 그런 부분들을 감명 깊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공감한 부분은 마케팅의 목적을 실행시키기 이전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조사업이 이러한 진단과 정확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향후 어떠한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근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인식도 조사의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 포괄적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엮어서 총 4가지 부분의 해외 유저를 대상으로 10,000명 정도의 대상을 통해서 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사는 21년도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 시점은 약간 특이사항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상황이었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환자 유치 실적이라든지 진출 실적들이 조금 더 발전해 냈고,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경우도 수출 실적들이 매년 상승하는 등 이 객관적인 지표와 국가적 성과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비해서 요즘의 정부 정책들은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나아가서 그 성과와 향후 관리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조사는 17개국 대상으로 약 23개의 도시 해외 잠재 소비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로 4개의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서머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 선도국가라는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분들이 23개국에 대한 평가를 모두 개별적으로 5점 척도로 진행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된 포괄적 선도국가 인식은 6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과 경쟁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위 인식도 상위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포괄적인 선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매우 높다라고 5점 만점으로 응답하신 국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몽골이 상위 4개국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매우 높다와 매우 높다를 합쳐서 보았을 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트르키예 등 아시아를 넘어가서 중동과 그리고 유럽의 입구인 트르키예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료 서비스 관련돼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은 국가 순위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6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과 스위스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스위스와 유사 수준인 5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한 3위 정도로 선도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메인 분야인 의료 서비스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조사했냐를 먼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1위부터 14위의 국가를 응답자 전 부분들이 순위를 1순위부터 14순위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체계를 갖췄고, 본국의 응답자가 자국의 순위는 채점을 하지 않는 평가를 도입하여서 좀 더 공정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우리나라가 4순위로 미국, 독일, 스위스, 대한민국, 일본 순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도국가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22년도와 23년도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내에서도 상승폭이 보여지고 있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4위로 평가하고 있는 국가들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튀르키예,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인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1순위부터 2순위까지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상위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동 국가와 튀르키예 등 일부 유럽 국가, 중동 국가 쪽에서도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양상이 파급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오헬스 산업과 의료 서비스의 인식을 교차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태국 등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식도도 높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도국가 인식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호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들은 그 수준이 모두 다 동일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국가 인식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해외 잠재 소비자분들께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 어떠한 수준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자국에 진출을 했다면 그 진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진출을 했다라고 하면 특정 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수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22년 대비 23년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64.9%의 응답자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을 보여주셨고, 자국 내 한국 병원 진출 인지도 역시 22년과 동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원의 이름을 여쭙고 그 상세 인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12.2%의 응답자분들이 그 국가에 진출한 병원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의 현황입니다. 제가 주요 국가의 특성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자국 내 한국 병원의 진출 인지도가 모두 다 전년도 대비해서 6점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그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시장 관점에서 좀 중동 지역에서도 좀 특별히 좀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나 몽골, 현재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이미 진출을 한 국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특정 병원에 대한 한국 병원의 인지도가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과 몽골은 어느 정도 진출한 의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상세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시점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호주, 영국 그런 국가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승폭이 4.2점으로 상당 부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도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국가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 부분과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제조국 인식도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실 표보다는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분야를 엮은 그 바이오헬스 제품 제조국으로서의 인지도와 한국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지도는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유럽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동국가 중심에서는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으나 한국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이 UAE나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 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러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국가의 실제적인 이용 경험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높은 파급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국 내 한국 병원의 이용률을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가 진출한 국가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평균 10명 중에서 약 1.3명 정도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을 보여주셔서 22년도와 동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 국가 특징을 살펴보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순으로 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상위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그 추이 역시도 3.3% 정도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UAE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평균 수준 10% 내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22년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서 진출한 의료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환류되고 있는 과정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 문항을 좀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국 내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결정과 한국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의견을 물어봤고요. 자국 내 한국 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이 SNS 평가 및 이용 후기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부에서 이야기한 마케팅 전략과 좀 연관지어서 살펴볼 대목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을 갈 때는 사실 전문 병원이나 의사의 추천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 비율이 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전문 병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본 조사 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의 평가 및 이용 후기를 한국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견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로 30대 미만 저연령층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을 그 동기로 삼고 있는 의견은 남성층에서 또 30대 연령층에서 또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 추천과 가족, 지인의 평가를 좀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 여성층에서는 SNS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 등을 참조해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서 저희가 자국 내 그 병원과 한국 병원 간의 세부 품질을 평가하는 문항을 구성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만족도에서 자국 병원 대비 한국의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8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과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시설 부분에서는 9점 이상 자국 병원 대비 한국의 병원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해당 부분에서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들이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저희가 22년도와 23년도에 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계수를 통해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22년에는 한국 병원의 빠른 서비스, 대기 시간이 적은 부분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23년도 조사에서는 의료진의 우수한 의료 기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어서 과거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좀 빠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했다라는 의견이 영향력이 높았던 반면에 작년에 23년의 조사에서는 우수한 의료 기술 등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워킹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 내 한국 병원 만족도와 자국 내 일반 병원 만족도의 평균값을 구해봤을 때 사실 몽골, 베트남, 태국, UAE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병원 대비해서 각 10점 이상 높은 품질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종합해 보면 한국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국가에 몽골, 베트남, 태국, UAE 그리고 투르키예까지 포함해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들은 사실 한국 병원의 이용 경험에 근간한 결과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 서비스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조사 항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요 지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단순 호감도 그리고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호감도 순위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제품 이용 경험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경험률까지 이 5가지 항목을 토대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각 모든 항목에서 상위 국가로 포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들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수요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튀르키예는 주요 핵심 지표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서 추적 관리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진출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멕시코 등은 사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독립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올해 23년의 단년도 결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21년도와 22년도 결과까지 추이를 반영해서 볼 경우에는 사실 유럽보다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해외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 순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단순 호감도를 좀 측정해 본 결과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단순 호감도는 다른 의료 서비스라든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지표라고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도 올해 우리 본 조사에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상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단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 선도국가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과거에 한류 콘텐츠 중심으로 한류가 되었다면 지금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콘텐츠 역시도 굉장히 워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몽골이나 태국, 그리고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고 멕시코, 호주,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는 오히려 한국의 문화 대중적 관심보다도 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포지션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의 추천 등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한류 콘텐츠 중심의 파급력이 조금 더 기술과 주변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부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관련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사에서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 방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쭤보는 질문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 54% 정도가 의료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한국을 방한할 의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치를 살펴보면 인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방한 의료 관광 목적에 방한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22년도와 좀 추이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6점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의료 수요 역시도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조사 결과는 저희가 10,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와 선호도를 포괄적으로 측정을 해서 10,000명이란 국가는 국가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표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 자국 내 한국 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별 분석을 세밀하게 다루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국제적인 위상을 보았을 때 4위 수준으로 해외 잠재적 수요자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위상 등을 발판으로 조금 더 구주나 미주 등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 강국에 진출할 여지 역시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연속적인 추이로 관리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